예, 10조의 사 의사에 관한 면직입니다. 요거 보실 때 이 형의 선고라는 말 있죠. 요게 예전에 도입되었고 2019년에 청원 경찰을 하다가 직무 수행 중에 선고 유예를 받은 사람이 있어요.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직무 수행 중이 아니라 이제 자기가 퇴근하고 운전을 하다가 과실치상 사고에 휘말렸다고 생각을 할게요. 자, 과실치상을 해버렸다 운전을 하다가 그러다 보면은 금고 이상의 선고 유예가 받거든요. 자기의 잘못 정도에 따라서. 그러면 너는 직무랑 관련은 없지만 여기 결격 사유를 보니까 선고유예 중 됐네. 네가 다시 잘못을 저질러서 형 선고를 받으면 일을 못하니까 당연 퇴직을 해. 요런 글이 올라왔었고 요게 헌재에서 위헌이다. 그러니까 결격 사유는 맞아야 되지만 당연 퇴직은 아니어도 된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자, 그래서 의사의 반환 면직에 보시면 형의 선고 이 조문을 물어볼 때 제가 문제를 이렇게 내는 이유가 조문을 물어볼 때 다음 중 청원경찰이 의사에 반한 면직이 되지 않는 경우는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형의 선고, 징계처분, 신체 정신상의 이상으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때까지 요게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 이거 아시고요. 또 결격자를 물어볼 때 있어요. 당연 퇴직할 사람은 누구인가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를 받고 선고 유예 중인 자 이런 말 나오면은 아닙니다. 결격자 물어보는 거랑 당연 퇴직자 물어보는 거랑 다르다. 요게 핵심입니다. 내가 입직을 하려 그런다. 근데 지금 과실치상 때문에 형이 선고유예, 금고 이상 형이 선고유예 중이다. 그러면 입직을 못 하고요. 일을 하다가 잘못을 저질러서 금고 이상 형이 선고유예 기간 중이다. 그러면 당연 퇴직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직무상 횡령 배임죄 관련돼 가지고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았다. 그러면 당연 퇴직됩니다. 요 세 가지 기억하세요. 첫 번째, 입직할 때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 중이다. 입직 못한다. 두 번째, 입직 후에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유예를 받았다. 그러면은 당연 퇴직되지 않는다. 단 그 사항이 직무상 횡령 배임 선고유예면 당연 퇴직된다. 요거 아시고요. 형징 정신 이렇게 외우면 되겠습니다. 청원주가 청원경찰 면직시켰을 때는 그 사실을 관할 경찰서장을 거쳐서 시도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시도청장에게. 네, 청원경찰의 배치 폐지 등입니다. 청원주는 배치가 폐지되거나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면은 배치 인원을 감축할 수 있다. 근데 너무 마음대로 하면 안 되니까 다음 각호에 해당하면은 인원 감축이나 폐지할 수 없다. 그 사유가 두 가지 있더라. 어떤 게 있느냐? 청원경찰을 대신해서 특수경비를 배치하려고 할 때 또 사업소가 이전을 하는데 배치 인원의 변동 사유 없이 배치 인원의 변동 사유 없이 이 두 가지라는 거. 이 두 가지 목적으로는 배치 폐지하거나 인원을 감축할 수 없다. 근데 배치 폐지를 자기가 신청하는 경우가 있고요. 이 시도경찰청이 요청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는 그 배치 폐지나 감축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요 앞에 관할 경찰 관서장한테 알려야 한다. 요거 같은 경우는 원래 배치 권한은 누구한테 있다? 배치 결정 권한은 시도경찰청장한테 있는데 시도경찰청장이 위임으로 우리 위임 두문 뭐가 있었죠? 지감, 임용, 배치, 과부 요거 시도청장이 관할 경찰서장한테 위임할 수 있다. 요거 기억하시겠죠? 그래서 위임받은 경찰서장이 배치 결정을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제 이러한 조문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는 거 아시고요. 1항에 따라서 배치 폐지하거나 축소할 때 가원이 되는 경찰 인원 이 TO를 따갖고 그 TO에 맞춰서 청원경찰을 뽑은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럴 때는 기관 또는 사업장 내의 유사 업무입니다. 유사 업무, 동일한 업무가 아니라 유사 업무에 종사하게 하거나 다른 시설 사업장 등에 재배치하는 등 청원경찰의 고용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입니다. 노력. 보장하도록이 아니라 노력하여야 한다. 당연퇴직, 임용 결격 사유에 해당될 때. 하지만 여기서도 선고유예는 좀 다르더라. 하나 기억하시고 청원경찰의 배치가 폐지되었을 때. 요거는 이제 청원경찰로서는 퇴직시키고 다른 업무를 시키겠죠. 나이가 60세가 되었을 때. 다만 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퇴직된다. 요거 같은 경우는 뭐다? 특수경비법에서도 봤었죠. 특수경비원도 해당하더라. 휴직 및 명예퇴직. 요거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만 해당됩니다. 국가공무원법의 71조부터 73조까지 74조의 2를 준용한다. 요거 엄청 길거든요. 제가 두문으로
만들어 드린 것만 보시면 돼요. 시험 보기 전에는 법조문을 한번 보시고 가는 게 좋겠죠. 이 복지 여건 같은 건데 보통 이제 휴직, 내가 일을 잠시 쉬는 거, 그리고 명예퇴직 관련된 사항이 있습니다. 이런 걸 좀 보시기 바라고, 내 돈 관련된 거니까, 내 복지 관련된 거니까 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저는 이거를 이렇게 써놨는데 포인트는 양육을 위한 육아휴직 같은 경우는 8세 미만 2년 기간 동안 가능하다. 8세 미만 2학년 이하는 2년 동안 가능하다. 배우자가 유학 갔다. 유학 갔으면은 3년 이내 기간 휴직이 가능하고요. 부득이 시 2년 연장 가능하다. 또 연구 목적으로 임시 채용된 거, 연구 목적으로 임시 채용된 거, 요거는 2년이 있고요. 3년이 있습니다. 자기 개발 목적으로는 1년이고요. 간호 목적으로도 병간호, 가족 병간호 위해서도 1년. 임의적 휴직 사업입니다. 요거는. 그러니까 청원주가, 임용권자가 이거를 해줄 수 있다, 할 수 있다. 요거를 그냥 외우면 안 외워지고, 경찰이잖아요. 경찰 누를 때 어떻게 하시죠? 112 해서 우선 112 쓰시고요. 간자연. 자, 제가 여기서 잠깐 써드리자면요, 간자연 출체 유동 112 3333 이렇게 쓰거든요. 간호, 자기개발, 연구 이런 거는 112다. 112. 그 출체 유동은 3333 이렇게 쓰면 됩니다. 3333 출체 유동, 출체 유동 이렇게 외우면은 좋습니다. 3333 3년 이내라는 기간이 3년 이내. 보시면 3년 이렇게 3년이니까 출체 유동 이렇게 외우면 좋겠습니다. 간자연 출체 유동. 자, 벌칙 사유. 우리 직권을 남용하는 경우는 6개월이라 그랬고요. 경찰이랑 다르다. 경찰 공무원은 1년인데 청원경찰법에서는 6개월이다. 벌칙은 이제 쟁의인이 활동하면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과태료는 요거는 청원주한테 부과하는 겁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돈 관련된 거니까 대통령령. 근데 우리 과태료의 납부 방법이나 지급 방법, 요거는 어떻게 한다 그랬죠? 행정안전부령이다.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경별법에서는 이제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신임 배치 허거, 지배 명복이, 지도사 대행 신고 무규명 결근 설의 명복이 이렇게 요구를 했었고요. 여기서는 최배승 명총. 근데 이것도 기준이 다르거든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의 기준이 뭐냐라고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요 수치를 한번 보시고, 두문으로는 제가 53 500만 원이 다 베이스가 되고요. 53 하고요. 자, 최저 부담 기준액을 안 줬다. 500만 원이고요. 배치 결정을 받지 않고 배치를 했는데 국가 중요시설이다. 500만 원. 국가 중요시설이 아니다. 400만 원. 임용을 시켰다. 임용 승인을 했다. 받지 않고 임용을 했다. 그러면 500만 원. 근데 결격자다. 500만 원. 결격자가 아니다. 그럼 300만 원. 이제 명령이다. 명령인데 무기에 관한 명령이다. 그러면 500만 원. 무기에 관한 명령이 아니다. 그러면 300만 원입니다. 300만 원. 여기 제가 좀 써놓은 게 있으니까 잘 보시기 바라고. 이러면 이제 남은 파트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관할 경찰서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감독하여야 한다. 복근 무관치. 무기관리 사항은 수시로 하고요. 무기관리 실태는 다음 달 3일까지입니다. 다음 달 3일까지. 그리고 경별법에서는 관할서장이 정하는 바 다음 달 3일까지. 다음 달 3일까지. 무기관리 실태 3일까지라는 거 기억을 하기 바라고요. 여기서는 또 무관실 같은 경우는 청원 경찰은 경찰이니까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 경별법에서 무기관리 실태는 관할경찰관서장이라는 거. 요거 포인트 하나 있습니다. 무관상에서도 다르고 무관실에서 다르더라. 청원주는 분사기 소지허가를 받아야 된다. 총검법에 따라서. 근데 경별업법이나 청원경찰법 말고 경호학에서는 소지신고라는 게 있습니다. 경찰 공무원이 아니고 특수경비원이 아니고 경호원을 말하기 때문에 민간인은 분사기를 가지게 되었다. 그러면은 지구대 파출소에 소지신고란 걸 해야 합니다. 신분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벌칙을 적용하는 경우와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무원으로 보지 아니한다. 근무 배치 등의 위임. 요거는 특수경비업이 생기면서 경비업자가 특수경비업을 하려고 하는데 그 전에 청원경찰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럴 때 청원경찰과 특수경비원들이 같이 양립하는 경우, 같이 공존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럴 때 청원주는 감독 권한을 넘길 수가 있어요. 배치 및 감독 권한을. 여기 보시면 근무 배치 및 감독 권한을 경비업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경비 지도사가 아니라 경비업자라는 거. 경비업자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위임한 경우에도 보수나 신분상의 불이익을 줘서는 아니 된다. 요 조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민감 정보 및 고유식별 처리. 요거는 제가 지감 인용 배치 과부 앞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이 규주의 재검토는 경비업법에서는 있으나 시집 불허로 경비업법에서는 있으나 여기 청경법에서는 없다. 청경법에서는 배치가 폐지되었다. 배치가 사라졌다. 하면은 모든 게 끝났고요. 시행규칙. 자, 2주 76시간이라는 거 정정팔 하경청 요거는 경비법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복이 착용시키는 통일한다. 통일한다는 거 기억을 하시고 사업장별로 청원주가 결정. 신분증명서는 공무원증이 아니라 별도의 신분증을 만듭니다. 근무 중에는 항상 신분증명서를 휴대해야 한다. 청원주가 발행한다. 그리고 또 요거 급여 품목이나 대여 품표 요거는 청원경찰 공채시험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외워야 되는 부분입니다. 청원경찰이 퇴직할 때에는 대여품을 청원주에게 반납한다. 장군은 포경허호. 장군은 포경허호. 허경화 장구 치니까 허호 이렇게 외우기로 했었죠. 포경허호. 그리고 허경가분포. 허경가분포. 이렇게 외우면 또 되겠습니다. 장구 지머 허경환이 포효한다. 포효한다. 이렇게 외워도 되고요. 직무교육. 청원주는 4시간. 요거 경비업법은 2시간. 일반 경비원은 특수경비원은 3시간 매월. 청원경찰은 4시간이다. 4시간이다. 마찬가지로 경비업과 마찬가지로 소속 공무원 파견하여 직무 집행에 필요한 교육을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특수경비원은 하여야 한다로 돼 있죠.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특수경비원은 직무교육할 때 관할 경찰 관서장이 보냅니다. 소속 공무원을. 이 경우 증표를 보여야 되고요. 근무 요령. 요거는 입초 근무, 또 손해 근무, 또 순찰 근무. 요걸 아셔야 됩니다. 입초 근무는 정해진 구역에서 정문이나 그 밖에 지정된 장소에서 움직임을 감시합니다. 손해 근무는 근무 중 특이사항 발생했을 시 보고한 사람이고요. 이 대기 근무랑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손해 근무랑. 대기 근무 자체는 휴식을 취하면서 이제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는 걸 대기 근무를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 사항이 나와 있네요. 손해 근무에 협조하거나 휴식하면서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는 게 대기 근무. 대기 근무. 손해 근무는 상황 근무 비슷한 거죠. 특이사항 발생했을 때 지체 없이 청원주 또는 서장에게 보고한다. 청원주 또는 서장에게 보고한다. 순찰 근무자는 지정한 구역을 순회하면서 경비 임무를 수행한다. 단독 또는 복수로 정선 순찰을 실시하되 청원주가 필요하다고, 서장이 필요하다고가 아니라 청원주입니다. 청원주. 청원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요점 순찰 또는 난선 순찰을 할 수 있다. 요점 순찰은 요약해서 특정 지역만 지나가는 것이고요. 난선 순찰은 일부러 순찰 코스를 왔다 갔다 마음대로 하는 거죠. 정선 순찰은 정해진 시간에 맞추어서, 역선 순찰은 정해진 순찰 구역을 반대로 도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문서와 장부의 비치. 우리 경비법에서도 기계경비업자 같은 경우는 명소기, 명배배, 수연조치, 오발조치 요거를 보관해야 한다 했죠. 명소기, 명배배, 수연조치, 오발조치 1년 보관. 1년 보관 이렇게 했습니다. 1년 보관. 근데 청원경찰법에서는 이렇게 3명이 나옵니다. 해서 외우기 쉬운 거는 시도청장이 있죠. 적으니까. 요거는 임용 배치 전. 임용 배치 전. 임용 배치 전. 저는 이렇게 외우거든요. 임용하고 배치한다. 그래서 임용 배치 전에 그 밖에 이렇게 외우고요. 관할 수장 같은 경우는요. 감전교 대여 요구서, 명부 감전교 대여 요구서, 명부 감전교 대여 요구서, 명부 감전교 대여 요구서 이렇게 외웁니다. 여기서 전출입 관계철 보시면은 2개가 겹친다는 거. 그래서 문제를 물어볼 때 서장과 시도청장이 동시에 갖춰둬야 할 문서는 무엇이 있는가 이렇게 물어보시면은 전출입 관계철이다. 전출입 관계철이다. 이렇게 풀면 되겠죠. 청원주 같은 경우는 명부, 일상, 순탄, 배장, 본징, 신규직, 급여. 명부, 일상, 순탄. 자, 일상이 순탄하다. 평화롭다. 명부를 쓰니까 일상이 순탄하다. 배장, 봉징. 저는 이거를 배짱이 좋은 봉지, 배짱을 담을 수 있는 봉지 이런 느낌으로 외웠거든요. 청원주는 배짱이 좋아야 한다. 명부, 일상, 순탄하니까 배짱이 좋더라. 명부, 일상, 순탄, 배장, 봉징, 신규직, 급여. 신규직, 급여. 여기서 출납부랑 무기탄약 출납부랑 무기대여 대장 다르다는 거. 이름은 비슷하지만 탄약, 무기탄약 들어가지만 다르다는 거. 요거 포인트로 하나 아셔야 되고요. 또 교육훈련 실시부가 겹칩니다. 그래서 감전교 대여, 죄송합니다. 명부감전교 대여 요구서랑 청원주의, 명부일상순탄, 배장봉지, 신교직급여, 신교직급여 이렇게 외우면 좋겠습니다. 신교직급여.
예, 또 이렇게 제가 써놨으니까 좀 보시면 좋겠죠. 자, 이것도 경찰 관서에 사용하는 서식을 준용한다. 경찰 관서에 사용하는 서식으로 한다가 아니라 준용합니다. 준용. 표창, 이 공적상과 우등상으로 있습니다. 우등상이 교육훈련 우수자에게 주는 거고요. 공적상은 성실히 근무하거나 헌신적인 봉사한 사람한테 줍니다. 헌신적인 봉사한테. 요거를 누가 줄 수 있느냐? 관할 경찰서장 또는 청원주입니다. 관할 경찰서장 또는 청원주. 또 우등상 같은 경우는 교육은 시도청장별로 실시하기 때문에 또는 같이 한 개 들어갔겠죠. 그리고 또 이제 나오는 게 이제 감독자 지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2명 이상일 때는 유능한 사람을 선정해서, 나이가 많은 사람이나 경력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유능한 사람을 선정해서 감독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감독자는 조장, 반장, 대장으로 한다. 조반대 외우고요. 요거를 요 표를 외워야 되거든요. 다음 중 뭐 청원경찰이 몇 명 있다, 반장은 몇 명 필요한가, 이렇게 물어보기 때문에 표를 외워야 합니다. 근데 외우실 때 우선 기준 잡으실 게 10명 하나 외우시고요. 그리고 30명, 40명 요거만 외우면 끝납니다. 표는 같이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제가 기준 만들 때 10명을 쓰시고요. 그리고 30명, 40명을 쓰세요. 자, 그러면 다 썼어요. 그리고 60명까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요걸 쓰시고요. 10명보다 작은 게 9명이죠. 자, 그리고 30명보다 작은 게 29. 자, 그리고 40명보다 큰 게 41인데 밑에 하나 더 있습니다. 41에서 60, 61에서 120 이렇게 쓰시고요. 얘는 대장, 반장, 조장 요 순으로 가죠. 줘봤는데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조장이 한 명 필요하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조장이 2명에서 3명, 반장이 한 명 필요합니다. 자, 1, 2, 3 이렇게 바로 쓰면 좋겠죠. 여기는 마찬가지로 30에서 40으로 끝났잖아요. 마찬가지로 1에서 3에서 4, 30에서 40은 3에서 4.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대장이 한 명 늘어납니다. 대장이 한 명 늘어나고요. 반장은 2명, 1, 2, 6으로 갑니다. 1, 2, 6 곱하기 1을 하면 되겠죠. 그리고 또 여기서 또 곱하기 2를 하는데 대장은 1명, 반장은 4명, 조장은 12명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외우기 쉽죠? 이렇게 쓰니까 30, 40에 포인트 주시고 10에 포인트 주는 거 10, 30, 40 10, 30, 40 쓰고요. 나머지는 이거 외워서 맞추어서 쓰는 연습을 하면 좋겠습니다. 조반대 일치하죠? 경비전에 가설 요거는 경비업법과 동일합니다. 경찰서장은 과태료 처분했을 때는 과태료 수납부에 기록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요거 좀 당연한 말을 써놓은 건데 요거 기억을 하면 좋겠죠. 이렇게 하면은 이 청원경찰법이 끝났고요. 이 조문을 같이 한번 경비업법처럼 복습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청원경찰법도 마찬가지로 가져왔는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조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핵심으로 알아야 될 게 직임배보사, 청원경찰의 직임배보사가 목적이다. 그리고 원활한 운영이다. 경비업의 육발체 건전한 운영이고요. 정의는 청원주가 신청하는 거고요. 배치 신청권자죠. 배치 결정은 시도청장이 합니다. 이 배치 신청을 하면은 지체 없이 배치 결정을 하고요. 배치 결정을 하면은 30일 이내에 배치 결정에 맞춰서 사람을 뽑아야 되고 임용을 해야겠죠. 자, 직무 같은 경우는 경직법상 경비 목적이고요. 수사 권한을 할 수 없다. 사법경찰관리 행동을 할 수 없다. 이걸 아시면 되고, 배치 결정권자는 누구다? 시도청장이다. 배치 신청권자는 청원주다. 지체월 30일 아까 말씀드렸고요. 임용을 하게 되면은 10일 이내에 서장을 거쳐서 시도수장한테 알려줘야 되고요. 이 사람이 퇴직한 데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임용을 하게 되면 교육을 들어야 되는데 신임 교육은 이제 바로 임용하기 전에, 배치하기 전에 바로 교육받게 하는 게 원칙인데, 교육 기간에 부득이한 사유로 1년 동안 유예를 할 수 있고, 이 경찰, 의무경찰 포함하죠. 경찰이나 청원경찰 출신 의무경찰은 3년 동안 퇴직하고 나서 이직을 했다. 그러면 신임 교육을 듣지 아니할 수 있다. 또 징계는 15일 이내 임용을 했으면은 징계 규정을 만들어서 배치 결정 받고 하면은 징계 규정을 15일 이내 만들어서 줘야 한다. 자반 규모는 자격, 방법, 임용 방법, 교육, 보수 이런 걸 말하는 거거든요. 이 보수에 있어서 보수 같은 경우는 청원경찰의 재직 기간에 따라서 국가직, 지방직은 순장사위
15년 기준으로 해서 23년에서 30년 이상에서 계급을 정할 수 있더라. 후봉 산정은 이제 1년마다 오르고요. 국가직, 지방직은. 국지 외 같은 경우는 이제 경찰청장이 정하되 없다면은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 순경에 준해서 할 수 있다. 국가 지방직은 정해진 대로 대통령이 정해진 대로 하여야 한다. 청원경찰 경비 같은 경우는 봉수피교 보퇴, 봉수피교 보퇴. 봉수피교 같은 경우는 원칙상 경찰청장이 하는 게 맞고요. 경찰청장이 정한다. 그리고 또 국가직, 지방직 같은 경우는 이제 대통령령으로 정하더라. 공무원 보수 규정을 준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보상금 퇴직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조 보상금 같은 경우는 산보근기라고 해서 산업재해보장보험법에 따른 보상을 준비하거나 직무 수행상 이제 불이익을 받을 때 그걸 보상하기 위함이죠.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보상 재원을 마련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급을 지급하거나 또 국지 같은 경우는 다르게 할 수 있더라. 또 손해배상 같은 경우는 원래 민법 규정을 준용하는데 국지 같은 경우는 국가배상법이 준용됩니다. 8조 제복 관련해서 특이한 사항은 복장신고 관련돼서 청경법에서는 진앙 청색에 의한 특수복장을 기동복장을 시도청장의 승인받으면 입을 수 있다. 경비법에서는 관할 경찰관서장이 이 경호원이나 사복 입은 경호원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관할 경찰관서장이 인정할 때 입힐 수 있고요. 원래 복장 신고는 시도청장 사항입니다. 복장 차량 관련된 거는 감독 및 쟁행이 금지. 감독이 있어서 요거 권한의 위임 죄송합니다. 밑에 나오네요. 감독은 이제 청원주는 항상 근무 사항을 살펴봐야 하고요. 또 복근 무관치라고 해서 복무 근무 상황, 무기 관리 취급 상황, 무관치 이렇게 외우기로 한 거 기억나시죠? 관할 경찰서장도 이거를 살펴봐야 한다. 그리고 또 무기 관리 실태 같은 경우는요. 청원경찰법에서는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 무기 관리 실태를 매월 파악해서 다음 달 3일까지, 경비법에서는 관할 경찰관서장이 정하는 바 매달 파악해서 다음 달 3일까지라는 걸 기억하시고요. 쟁의행위 금지가 돼 있고 이걸 어기면은 1년 1천만 원 사유입니다. 직권남용 같은 경우는 6개월 사유고요. 6개월 사유. 6개월 이하의 이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수 있다. 불법 행위를 했다. 벌칙 적용된다. 청원경찰법에 따른 벌칙 적용된다. 이럴 때는 공무원으로 보고요. 나머지는 민간인 신문입니다. 이거는 국가직, 지방직 외에도 민간 청원경찰도 해당되는 내용이죠. 권한의 위임은 지감, 임용 배치, 과부. 지감, 임용 배치, 과부라고 해서 시도청장이 서장한테 위임 가능하고요. 지감, 임용 배치, 무기 제복. 지감, 임용 배치, 무기 제복. 이거 같은 경우는 민간 정보 식별 사항이죠. 의사에 반한 면직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근데 되는 경우가 있더라. 요거 두문으로 형징정신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배치 폐지 같은 경우는 이 특수경비 배치할 때랑 인원 변동 사유 없이 기간을 이전할 때 요때는 배치 폐지가 안 되더라. 또 배치 폐지 되더라도 유사한 직무에 근무할 수 있도록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거 기억하시고요. 당연퇴직 같은 경우는요. 60세 되었을 때 당연퇴직하고요. 결격 사유 되었을 때 당연퇴직하는데 선고위에는 예외인 게 있더라. 또 배치 폐지 되었을 때 당연퇴직한다고 되어 있더라. 이제 국가직, 지방직 같은 경우는 휴직, 명예퇴직을 쓸 수 있거든요. 국가공무원법에 따라서.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절대적 사유라는 게 있어요. 이 노조 활동한다든지 아니면은 자기의 생명이나 이런 게 위태롭다, 병에 걸렸다 이런 게 있고요. 또 천재지변으로 소재가 불상되었어요. 그럴 때는 3개월. 소재 불상은 3개월이더라. 직권으로 휴직시킬 수 있는 상. 요거는 휴직하여야 한다고요. 요거는 휴직시킬 수 있는 건데 요거는 간자연 출체유동이라고 해서 가족 간호, 또 연구 이런 게 있고요. 또 출체 유동이라고 해서 다른 기관의 채용, 또 유학, 배우자 유학 그런 거 있고요. 동반 유학, 또 아기를 키우는 거, 자기의 자녀를 키우기 위한 거 이런 것도 있겠습니다. 간자연 출체 유동, 육아휴직을 말하죠. 간자연 출체 유동 112 3333 112 3333 이렇게 오시고요. 벌칙은 6개월 500만 원. 6개월 500만 원 있는 거. 500만 원이었네요. 죄송합니다. 벌칙 관련돼서는 6개월만 있네요. 직권남용 벌칙. 그리고 과태료 사항은 500만 원 있습니다.
최배 승명총에서 요거는 최저 부담 기준액 이상 안 주면 무조건 500만 원이고요. 요거는 53, 53, 53, 53. 이 배치 결정받지 않고 국가 중요시설에 배치했다. 그러면 500만 원. 국가 중요시설 아니다. 그러면은 400만 원. 나머지는 뭐 임용 승인 관련된 거, 명령 관련된 거, 특히나 무기에 관련된 거는 500만 원이더라. 요거 기억하시고요. 서류 같은 경우는 청원주는 명부 일상순탄 배장 본징 신교직 급여 명부 일상순탄 배장 본지. 여기는 무기탄약 출납부다. 여기는 무기탄약 대여서다. 무기탄약 대여서 이렇게 외우고요. 또 교육 관련된 거는 겹치더라. 명부 일상순탄 배장 봉징 신교 직급여. 서장은 명부감전교 대여요구서. 명부감전교 대여요구서 이렇게 봅니다. 명부감전교 대여요구서. 여기서 전출입 관계철은 시도청장도 같이 보고요. 시도청장은 임용 배치 승인전 이렇게 해서 외우면 되겠습니다. 요게 법조문에 나와 있는 거고 나머지는 경비법 할 때 과목도 알려드렸고요. 교육 시간도 알려드렸기 때문에 두 문이 겹칠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세 가지 있죠. 총 정리한 게 세 가지 영상이 있는데 두 문을 외우고 싶다 하시면은 경비법 절반 정도 외운 암기 영상을 보시고 그리고 또 마지막 강의 때 담은 영상 또 보시고 그리고 이거 보시면은 이 청경시법 영상까지 보시면 세 가지 요거 하면 한 30분 40분이면 다 보거든요. 요거만 반복하셔도 법조문 볼 때 떠올릴 때 연상하실 때 분명히 회독 수가 증가하는 느낌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고생하셨고 이제는 경비법과 청경시법이 끝났기 때문에 문제도 조금씩 제가 핵심 문제 가지고 와서 문제 어떻게 푸는지 말씀드리고 경우학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